응? 1열. 네? 정신 좀 차려봐. 왜요? 1열. 1년에 항상 여기 내가 볼 때 1열이 제일 문제야. 자, 오늘 우리는 251쪽하고 252쪽하고 253쪽까지 딱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거거든요. 자, 우리 지난번이 아니지, 꽤 오래 전에 순열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직순열하고 원순열 얘기하고, 거기서 뭐 언제 배우고 뭐 하고 하는 얘기까지 다 했지?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어지는 조합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때 선생님이 지난번에 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그거 자체가 순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합은요, 쉽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뽑기입니다. 뽑기. 확인됩니까?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뽑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시 제시를 해요. 어떤 방법으로 제시를 하냐? 뽑잖아. 전체를 다 가져가면 뽑는 거야? 그건 뽑는 게 아니지,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일부분만을 가져오는 겁니다. 전체 중에 일부를 가져온다. 그게 뽑기야. 확인? 그러면 일부를 가져올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어떤 방법이 있냐? 전체 중에 하나씩만 갖고 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똑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있잖아? 하나만 갖고 오는 거야. 아니면 똑같이 생긴 애도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야. 확인?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그냥 조합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중복 조합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게 될 거라, 지금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서 얹어버리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하고 갑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해요.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생긴 바구니에다가 구수를 넣어놓고 숫자 카드 1, 2, 3, 4, 5, 6, 7, 8, 9 있다고 생각을 해. 뽑잖아? 그러면 내가 1을 뽑았어. 다음번에 또 1을 뽑을 수 있나? 못 뽑았지. 근데 지금 중복 조합이라고 부르는 거는 1을 뽑았지. 다음번에 또 뽑잖아? 1이 또 나올 수도 있어. 다음번에 또 뽑잖아? 1이 또 나올 수도 있어. 다시 말하면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뽑기를 하긴 할 거야. 일부분을 뽑기는 할 거거든? 근데 똑같은 애 있지? 똑같은 것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뽑기가 가능합니다. 반복해서 뽑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1, 2, 3, 4, 5, 6, 7, 8, 9를 가지고 5자리 숫자를 만든다고 하잖아? 그러면 숫자 막 크게 손을 나열했을 때 9,700, 뭐 93 이런 숫자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졌었지. 왜? 앞에서 이미 9를 썼으니까 세 번째 자리에 9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잖아. 근데 중복 조합이라는 얘기로 들어가는 순간 9,993이라는 숫자를 만들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중복순열하고 똑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을 통해서 접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애초에 중복해서 뽑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초에 안 되는 거야. 그때 가서 새롭게 추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가면 돼. 그래서 지금처럼 아까 봤던 9,993 이런 숫자를 애초에 만드는 게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조합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보는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뽑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뽑기를 뜻하는 하나의 기호를 지금부터 C라는 알파벳 문자를 사용을 할 겁니다. 뭐라고 읽는다 그랬지? 콤비네이션. 그리고 이 콤비네이션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 뽑기라 그랬잖아. 전체를 다 가져가는 건 뽑기가 아니라 그랬지? 전체 중에서 일부분을 가져오겠지? 그래서 앞에 N, 뒤에 R을 붙여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해석하게 될 때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콤비네이션이에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믿어도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뽑기라는 조합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사실 여기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지금부터 어려운 내용 얘기할 테니까 잘 봐야 돼. 첫 번째 성질 NC0입니다. 해석해볼까? N개에서 0개를 뽑을 거지. 그럼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안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안 가져가겠다는 얘기지. 그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것 자체를 1이라는 숫자, 하나의 상황, 하나의 경우의 수로 취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와 더불어서 n개 중에 n개를 가져간답니다. 전체를 다 가져간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한 가지 상황으로 인지를 합니다. 네.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확인됐니?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밝혀주긴 할 건데 NCR이라고 돼 있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라 그랬지?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게 n개 중에서 n-r개를 뽑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 테니까 말로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봐. 10개의 카드가 있어. 3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10CR이 되겠지. 10C3. 네. 맞아요? 네. 자, 말을 바꾸는 거야. 나는 3개를 뽑아서 가져가는 거지. 10개 중에서 7개를 남길 거야. 이 말이랑 10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야랑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시. 네. 나 10개의 과자가 있거든? 동생한테 3개를 골라서 줄 거야. 이거랑 10개의 과자가 있거든? 내가 7개 가지고 나머지 동생 줄 거야. 같은 말, 다른 말? 동생한테 3개를 줬어. 몇 개가 남아? 7개. 그럼 그 7개 뭐 하겠다는 얘기야? 내가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말의 순서만 바꾼 거야. 대상만 바꾼 거야. 주어만 바꾼 거야. 내가 3개를 줄 거냐? 7개를 가질 거냐? 확인돼요? 근데 그 3개가 R이면 7개는 뭐가 돼? 10에서 3 뺀 거지. 다시 말하면 N에서 R을 뺀 거지. 그러니까 같은 거야. 쉽게 가면 그렇게 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얘도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되지 않냐? N이고 R이잖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N-R이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R로 취급을 하면은 얘가 뭐야? N-R이잖아. 그러니까 둘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확인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지금부터 어려운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봐. 세 번째. 우리 앞에서 NPR이라는 거 있었지. NPR 기억나? 이거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했었지?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랬지? 다시 말하면 N개 중에 R개를 내가 골라놓고 골라서 그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라고 좀 더 구체화시켜서 쓸 수 있겠지. 같은 말이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N개 중에 R개를 고른다. N개 중에 R개를 뭐 하라는 얘기야? 뽑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골라. 너 줄게. 그럼 뭐야? 뽑아. 이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거 뭐야? N, C, R이지. 그리고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뭐야? R팩이야. 맞니? 이게 뭐라고? NPR이라고.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NCR이라고 부르는 콤비네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온 거야. 어떻게 하면 돼? NPR로 계산을 한 다음에 R팩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순서대로 따지면 NPR을 우리가 계산하게 될 때 이렇게 쓰지 않았냐? NPR, N팩을 N-R에 팩토리얼로 나눈 게 NPR 아니었어? 처음 들어?
여기다가 곱하기 뭐 하면 돼? r팩분의 1을 하면 되잖아. 네. 그럼 다시 쓰면 얘는 n팩을 n-r의 팩토리얼과 r팩으로 동시에 나누면 된다는 얘기네. 네. 확인됩니까? 네. 즉 NCR을 계산하는 방법을 첫 번째 요렇게, 두 번째 요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얘랑 같은 거니까. 확인돼요? 네. 아니면 세 번째, 우리가 실전에서 자주 써먹는 방법들은 NPR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n에서부터 n-1 이렇게 해서 곱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하지? 그리고 분모 r 곱하기 r-1 곱하기 등등등 해서 1까지 곱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써먹어요. 네. 확인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어떻게 계산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예시 한번 들어보죠. 7C3이에요. 어떻게 할래요? 7C3 계산하려면 우리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어. 만약에 1번으로 식을 바꾼다고 하면 n이 7이고 r이 3이잖아. 그러면 7p3을 3팩으로 나눠도 된다는 얘기지? 2번으로 계산을 한다고 치면은 7팩을 n-r 4팩하고 3팩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자, 3번으로 계산을 한다고 치면은 7p3이잖아.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쓰면 되겠지? 그 다음 분모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는 거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편한 방법으로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걸로나 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산수만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뭐? 이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일단 알려드렸어요. 확인됐지?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애 두 번째 성질 보이지? 이거 우리 말로만 써놨잖아. 말로만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지? 이거 수식으로 증명돼.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자, 우리가 NCR이라고 썼잖아. 이거 2번에 나온 요 식으로 한번 바꿔볼 거야. 확인돼요? 자, 천천히 한번 보자. 그러면 얘 분자에 누구 들어와야 돼? n팩 들어와야 되지. NCR이니까. 그 다음에 앞에 n에서 r을 뺀 n-r의 팩토리얼 오고 뒤에 곱하기 r의 팩토리얼 오겠지? 자, 그럼 다시 nc n-r을 쓸 거야. 그러면 앞에는 여기서 똑같이 n이니까 분자에 n팩이 똑같이 오겠지? 근데 r 대신에 얘가 왔어. 그지? 자, 요거 알고 있는 상태로 n-r을 하잖아? 앞에 것도 뒤에 거 빼란 얘기잖아. 여기서 이거 빼봐. 뭐 돼? r. 그러면 r팩이야. 맞니? 그리고 여기 r팩. 뒤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쓴 거지. 여기도 똑같이 갖다 써.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돼버렸지. 분모의 위치만 바뀐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따지고 보면. 확인되니? 그럼 이걸 통하면 1번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NC형이지. 맞니? NC형. 똑같이 2번식으로 바꿔볼 거야. 그러면 분자 뭐 들어와야 돼? n팩이지. 여기 있는 거 봐도 좋겠다. n이 n이고 r이 0이잖아. 그럼 n-r팩은 n팩이지. 곱하기 r이 0이니까 0팩이잖아. 지워지잖아. 아까 0팩, 우리 처음에 배울 때 0팩 얼마였어? 1이었지. 뭐야? 1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1이지 뭐.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계산을 통해서 알고 있는 성질들을 다 정리하는 게 가능해진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조합의 성질이야. 계산하는 방법과 이 두 가지 성질을 확실하게 캐치하는 거. 확인되니?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우린 추가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돼.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니네 책에 안 나와. 넘기면서 보지도 마. 파스칼의 삼각형 얘기해야 돼. 요거까지 얘기를 할 거야. 얘는 원래 실제 교육과정상 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 2항 정리라는 이름 하에 등장을 하는 내용이거든.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지금에 와서 왜 하려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조합이라는 기호의 성질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끌고 가냐면 너네 책에 아마 공식이 나올 텐데 여기 있다. 252쪽에 보면은 개념 8번에 조합의 성질이에요 해놓고 2번 성질 보이지? 바로 2번에 보면은 네. NCR을 N-1CR 플러스 N-1C R-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싶은 애가 나오거든? 이거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설명해야 돼. 그게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요거 일부러 설명하고 여기서 성질 몇 가지 더 얘기한 다음에 요거까지 넘어갈 거야. 확인되죠? 자, 그럼 봐. 파스칼의 삼각형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1, 1이라는 두 개의 숫자에서부터 출발을 해. 그리고 사다리를 타. 끄트머리로 타면 1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를 분화가 되면서 합쳐지지? 얘네 둘을 더하는 거야. 여기 얼마? 2. 다시 또 타. 1, 1로 탔어.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합쳐질 거 아니야. 1하고 2가 합쳐졌지? 3이야. 2하고 1이 합쳐졌지? 3. 이렇게 숫자가 오는 거야. 이거 숫자가 하나씩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다음번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1. 여기는 4. 여기는 그 다음은 이렇게. 그럼 한 번 더. 여기가 1, 여기가 5, 여기가 10, 다시 10, 다시 5,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되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렇게 생긴 격자 구조의 모양 자체를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르거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지금부터 의미를 살짝 부여할 거야. 잘 봐야 돼. 첫 번째 줄 보이지? 뭐야? 이렇게 쓸 거야. 1, 1이라는 숫자가 x와 y의 개수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줄로 넘어왔지. x가 하나가 늘어나는 거야. 여기는 x랑 y가 만난 거잖아. x, y. 여기는 y가 하나 늘어나고. 다시 내려왔어. 하나가 늘어. 만날 거야. x가 두 번이 크고 y. 여기서는 x 한 번에 y 두 번. 여기는 y가 세 번. 뭔가 느낌 안 오냐? 이게 x 플러스 y의 1제곱이야. 이게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이야.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우리가 말만 붙여놓으면 돼. 여기가 x의 4제곱 되겠지? 여기는 3개, 2개 만났으니까 3개가 더 많아. 3개 많은 거 써주는 거야. x 2개, y 하나, x 하나, y 2개니까 x 2개, y 2개. 많은 것만 써줄 거니까. 여기는 y가 x랑 y가 3개. 여기는 y가 4개. 이렇게 써놓고 나면 x 플러스 y의 4제곱이야. 확인돼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개하는 완전 제곱식에 대한 전개식을 파스칼의 삼각형에 표현할 수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써지는 빨간색의 숫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이 숫자들이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겠어? 파스칼의 삼각형을 완성하잖아? 곱셈공식 안 외워도 전개했을 때 개수가 뭐가 나올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봐봐. 3제곱까지 문제 없잖아. 4제곱 실제로 니네가 전개하면 개수 이렇게 나와. x의 4제곱 플러스 4 x세제곱 y 플러스 6 x제곱 y제곱 플러스 4 xy 세제곱 플러스 y 4제곱으로. 확인돼요? 그러면 얘는 x의 5제곱 플러스 5 x 4제곱 y 플러스 10 x 세제곱 y제곱 플러스 10 x제곱 y 세제곱 플러스 5 x y 4제곱 플러스 1 y의 5제곱. 확인돼요? 그렇게 전개가 쭉 돼서 나갈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잘 봐. 이 각각의 숫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가 제곱이지. x가 두 번 곱해진 거지. 네. 다시 말하면 이 전개식에 나와 있는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써본다라면 이렇게 써버리잖아. 식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지. 똑같은 애가. 2개의 식에서 x가 제곱이라는 얘기는 x를 몇 번 고른 거야? 2번. 즉
두 개의 식에서 x를 몇 번 뽑아라? 2개 뽑아라. 총 x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2개 중에 2개를 뽑아라. 여기는 1이 2개의 x 중에 2개를 뽑은 경우로 설명이 된다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여기는 x, y의 개수잖아. 2개의 x 중에서 x가 몇 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지. 뽑는 순서가 상관없어.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2개 중에 하나 뽑아라. 여기는 2개 중에 0개의 x를 뽑아라. 확인돼요? 그럼 여기는 세제곱이잖아. x 플러스 y가 3개 있는 거지. x가 3개 보이겠지. 그 3개에서 x를 몇 개 뽑아라? 3개. 여기는 3개에서 x를 2개. 여기는 3개에서 x를 1개. 여기는 3개에서 x를 0개. 그럼 실제로 요거 계산 한번 해볼래? 3c. 어떻게 써야 될까? 3 곱하기 2를 한 거 분의 2 곱하기 1 하면 되지. 3c는. 그냥 푸나고 나면 얼마야? 3. 계산 결과도 심지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나오잖아.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 여기는 뭐가 될까? 4개의 x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4개. 여기는 4개의 x 중에 3개. 여기는 4개의 x 중에 2개. 계수봐도 되는 거니까. 여기는 4개의 x 중에 1개가 나오면 되고, 여기는 4개의 x 중에 0개가 나오면 되겠지. 확인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따라가게 되면 식을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x 플러스 y라고 부르는 식이 n제곱을 하잖아? n제곱을 하잖아? 그럼 그 식의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ncn에다가 x의 n제곱 곱하기 x의 n-r제곱 곱하기 y의 r제곱. 이렇게 되는 게 이항정리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하지마. 그냥 넘기고 여기 보이는 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확인되지. 요거까지만 놓고 볼 거야.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잘 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숫자들 적을 때 여기 보이는 이 숫자랑 이 숫자 더해서 여기다 썼지. 그러면 지금 저기 보는 식에서 3c2에다가 더하기 3c1을 하잖아?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4c2로 바뀌는 거지.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써줄게. 3c1 더하기 3c2가 4c2라고.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걸 아무데나 한 군데서 우리가 찾아낸 거잖아. 이렇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랑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었지. 맞지? 요거 우리가 다른 말로 쓰면은 여기가 x가 5개 중에 5개, 4개, 3개, 2개, 1개 뽑는 거잖아. 5개 중에 하나의 x를 뽑게 되는 거지? 자, 요거 알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또 식을 쓰면은 4c0에다가 더하기 4c1을 하면 5c1이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개의 식에서 봐봐. 3, 3 똑같지? 전체 개수가 똑같은데 하나 뽑을래, 2개 뽑을래가 등장을 하니까 하나 뽑을래, 2개 뽑을래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전체 개수를 하나 늘려놓고 그 중에 많은 거 뽑는 거랑 개수가 어때? 같아지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도 똑같잖아. 4개 뽑을래, 4개 뽑을래 해서 1개 들린 5개 중에서 0개 뽑을래, 1개 뽑을래 중에 많은 1개를 뽑겠구나. 확인되니? 그럼 이걸 통해서 보면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야. 그리고 n개 중에서 r 플러스 1개를 뽑을 거야. 이거 두 개를 우리가 합쳐버리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개로 개수를 하나 늘려놓은 상태에서 이 중에 많은 거 뽑으면 되겠구나. 확인되니? 이게 너네 책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공식이야.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거는 NCR하고 NCR-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걸로 기억하지 마. 이걸로 기억해. 이게 니네가 보기 훨씬 더 편해. 알겠니?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놔. 이게 저기 보이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다. 이거 안 하면 또 다 처음부터 증명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니네 너무 빡세. 그러니까 요걸로 기억을 해놔.
적었어요? 네. 그래서 요 공식까지 여러분들이 조합의 성질로서 포함시켜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까지를. 조합의 성질로. 확인돼? 네. 자, 그럼 조합의 성질 다시 한번 뭐뭐뭐 있었어. NC0이랑 NCM이 똑같이 1로 나온다라고 약속했었지? 그 다음 두 번째 NCR이 N-R이랑 똑같다고 얘기했었지? 그 다음 세 번째 NCR을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개 얘기했었지? 첫 번째 NPR을 R팩으로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N팩을 N-R팩이랑 R팩을 곱한 걸로 나눠도 된다 그랬지? 아니면 세 번째 직접 다 풀어서 R 곱하기 R-1 곱하기 등등등 해서 1까지 곱한 걸로 N 곱하기 N-1 곱하기 등등등 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걸 나눠도 된다 그랬지? 뭘로 계산해도 상관없어. 편하게 계산해.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나오는 성질이 NCR이랑 더하기 NCR 플러스 1을 계산하면 N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이거 말고 하키스 공식이라고 하나 더 있거든? 이 안에서 또 연결돼서 막 밝히는 게 하나 더 있거든? 그건 하지 말자. 거기까지 가면은 니네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요거까지만 딱 기억하는 걸로 하자. 알겠어요? 네. 확인돼요? 네. 네, 그래서 요 네 가지 성질을 따로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그냥 문제 푸는 거야. 자, 254쪽 딱 넘어와 봐. 기본 문제 10번. 뭐 하래? 산수하라고 시켰지? 그럼 산수하면 되겠지? 여기서 단순한 문제풀이하는 팁 하나 줄게. 잘 봐. 만약에 문제에서 11, C8을 찾으래. 그러면 뭘로 계산하든 지랄 맞은 거 아니야? 맞지? 그럴 때는 얘 이용하면 돼. 요 성질. 11, C8이랑 똑같은 게 11, C3이지?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 푸는 거야. 알겠어? 복잡하게 이걸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NCR이잖아. R이 8이잖아. N-R은 그럼 얼마야? 3이지? N-R로 바꿔서 풀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잊지 마. 요거 계산하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문제 아니다. 어디 보면 보이냐? 여기는 당장 없는 거 없다. 아, 여기 있네. 기본 유형 11번의 첫 번째 거 보면 바로 당장 이용할 수 있겠네. 기본 유형 11번의 첫 번째 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n 플러스 3c n이 84라고 나와 있지. 이거 산수하라고 시켰잖아. 그러면 이거대로 우리 원래대로 풀려면 n 플러스 3을 팩토리얼 한 거를 여기서 이걸 뺀 3팩과 n팩으로 나누고 이걸 다 전개하거나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얘가 n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r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확인돼요? 우리 일반 써놨던 공식상에서. 그러면 여기서 NCR을 찾는 거랑 NC, N-R를 찾는 거랑 똑같잖아. 여기서 이걸 빼봐. 그러면 N 플러스 3에서 N을 빼면 3 남지. 다시 말하면 요걸 계산한 결과가 N 플러스 3, C, 3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 푸는 거야. 그럼 얘는 쉬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전개해도 돼. N 플러스 3이랑 하나 줄여서 N 플러스 2, 다시 또 하나 줄여서 N 플러스 1을 해놓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된 게 84.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사실 이걸 계산하는 게 또 빡셀 수도 있어. 왜? 3차 방정식 풀으라는 얘기잖아. 이걸 3차 방정식 푸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N 플러스 3에다가 N 플러스 2를 곱하고 다시 N 플러스 1까지 곱한 게 84에다가 6을 바로 곱하지 말고 소인수분해서 써버려. 84 소인수분하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7이잖아. 같이 곱해.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되는 거지. 연속한 숫자 3개 곱해서 만든 거지. 얘가 연속한 숫자 3개로 분해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누구로 분해하면 돼? 7, 8, 9로. 보이잖아. 그러면 제일 큰 애, n 플러스 3이 뭐야? 9, 그 다음 8, 7이라고 생각했을 때 n이 얼마야?
6 되는 거 그냥 아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거를 전교에서 3천만 원씩 푼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들 하는 것들 하는 게 254쪽.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조합.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에 관련된 문제들 푸는 게 255쪽부터 등장을 하는데, 조합이라는 거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짧게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조합이 뭐라고? 뽑기. 단순하게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뽑기만 하는 상황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 어떤 상황이냐면 바구니가 있어. 1부터 9까지 공이 들어있어. 내가 2개를 뽑아서 2자리 숫자 만든대. 그러면 1, 2를 뽑는 거랑 2, 2를 뽑는 거랑 같아 달라? 다르지. 왜? 2자리 숫자 만들 거니까 12 만들래? 21 만들래? 그거 물어보는 거니까. 이럴 때는 순열이야. 즉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잖아. 우리 2학년 2학기 때 했던 거대로 간다라면. 그럼 뽑기는 뭐냐? 2개를 그냥 뽑기만 하면 돼. 그럼 1, 2를 뽑나 2, 2를 뽑나 같아 달라? 2자리 숫자 만드는 게 아니니까 같은 거잖아. 어차피 내선에 1하고 2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뽑기야. 조합을 쓰는 상황이야. 그럼 좀 더 연결을 지어볼까? 우리 전체 인원에서 반장하고 부반장 뽑을 때 있지. 그때는 처음에 뽑힌 애가 반장, 두 번째 뽑힌 애가 부반장이면 뽑는 순서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있으니까 그건 순열이었잖아. 근데 만약에 학급 2반 2명을 뽑을 거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먼저 나오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게 뽑기야. 그럴 때 조합을 쓰면 되는 거라고. 확인돼야 안 돼요? 이거 니네 했던 거잖아. 우리 2학년 여기 때 문제 풀었잖아 이걸로. 순열이냐 조합이냐 해서 요약해서 막 쓰면서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 2가지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면 돼. 다시 말하면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 조합이야. 순서가 상관이 있어. 뽑는 순서를 지켜줘야 돼. 뭐야? 순열이야. 확인되니?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는 조금 바꿔서 기억을 해줄 필요도 있어. 순열이 뭐야?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라 그랬지. 근데 순열의 정확한 퍼펙트한 의미는 뽑은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뽑은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하는 과정까지가 들어가면 순열. 뽑기만 하고 끝났어. 그러면 조합이야. 그러니까 순열은 조합에다가 순서대로 나열하는 개념이 섞여 있는 게 순열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좋아. 그럼 자, 그거 가지고 바로 필수 유형 12번. 기본 유형 12번을 보면은 첫 번째 거 봐봐. 서로 다른 6개의 과목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지금 어때요? 택하기만 하고 있지. 맞니? 그러면 택한다라는 얘기는 이거 뭐 한다는 얘기야?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첫 번째 몇 개의 과목이야? 6개지. 그 중에 3개 뽑으니까 6 콤비네이션 3으로 우리는 적어주면 되는 거지. 계산해 보자고. 어떻게 하면 돼? 분자는 6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3개 적으면 되겠지. 분모는 3부터 시작해서 1이 나올 때까지 곱하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버리는 게 마지막 계산법이잖아. 요거. 확인돼요? 그럼 자, 산수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20까지. 그래, 이렇게 나오면 끝이야. 그러면 이제 순열과 조합을 구분을 해봐. 잘 봐. 말을 이렇게 만들어줄게. 서로 다른 6개의 과목 중에서 서로 다른 책 3권을 책꽂이에 꽂는 경우를 찾으래. 그러면 책꽂이에 꽂을 때 내가 서로 다른 책 3권을 국영수를 선택했어. 국영수 순으로 꽂는 거나 국수형 순으로 꽂는 거랑 같아 달라? 다르지? 책꽂이에 꽂혀있으면 모양이 다를 거 아니야. 수학책이 황금색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봐. 그러면 국영수랑 국수형이랑은 다른 거잖아. 그런 경우가 돼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뭐야? 순열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냥 뽑기만 하려잖아. 택해서 내가 갖고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국영수를 갖고 있나 국수형을 갖고 있나 상관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애는 그렇게 얘기하겠지. 나는 국영수 갖고 있다. 어떤 애는 나는 국수형 갖고 있는데 나는 수영국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겠지. 결국엔 다 우리 그냥 받아들일 때 국어책, 영어책, 수학책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경우가 뽑기야. 조합이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또 봐봐. A, B, C, D 중에 학급 대표 2명을 뽑을 거래. 그럼 두 번째 우리 어떻게 하면 돼? 5명 중에 2명 뽑는 거니까 5 콤비네이션 2로 써버리면 되겠지? 그럼 산수하면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얼마가 돼요? 그래, 이렇게 계산하고 끝나는 거야. 어렵니? 그럼 자, 13번의 첫 번째 거 볼까? 13번 문제 읽어봐봐. 뭐라고 나와 있어? 남자 5명, 여자 6명 중에서 대표를 3명 뽑는데 상황을 정해줬다. 남자 2명, 여자 1명을 뽑아야 된대. 그럼 남자 대표는 5명 중에 2명을 뽑는 거겠지. 맞아? 여자 대표는 6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겠지. 2가지 사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대표 3명 완성 안 되지? 그러니까 곱해주면 되잖아.
이해됩니까? 네. 그럼 두 번째는요. 남자를 적어도 한 명 뽑아야 된대. 남자가 한 명 나와도 되고, 두 명 나와도 되고, 세 명 나와도 되지. 그럼 그 경우를 다 찾을 거야? 6건 생각하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모든 경우의 수에서 남자가 0명이 되는 경우를 빼버리면 적어도 한 명은 나오겠지. 남자가 0명이라는 얘기를 다시 말하면 여자가 몇 명? 3명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전체 인원은 몇 명이야? 11명이지? 남자 5명, 여자 6명이니까. 그 11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을 거거든? 여기서 여자 6명 중에 3명을 뽑아내는 경우만 빼버리면 결국엔 뭐가 돼? 남자가 적어도 한 명 포함되는 경우가 나와버리겠지. 네. 확인돼요? 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야.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그냥 하면 돼. 기존에 여러분들이 경호에서 문제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문제 난이도가 이제 원스텝을 한번 접하니까 아씨 게으름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원스텝 뺐잖아. 네. 원스텝 빼고 그냥 예제랑 유제만 하라 그랬잖아. 예제랑 유제는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 있지.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어.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문제 보면 알잖아. 네. 그러면 뒤로 한번 넘겨서 또 한번 봐. 충분히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보자고. 필수 유형 14번은 여러분들 어차피 계산하면 되니까 15번 문제로 바로 넘어와 봐. 상황을 만들어 보자고.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 중에서 5명을 뽑을 거야. 그때 A, B를 모두 포함해서 뽑아야 된다 그랬지. 그럼 생각을 해봐. A, B를 뽑고 그 다음에 추가로 몇 명이 더 필요한 거야? 3명이 더 필요한 거지. 그럼 난 3명만 더 있으면 되잖아. 그럼 전체 인원이 A, B는 이미 뽑아놨다고 생각을 하고 남은 인원 중에서 3명 뽑는 경우다라고 말을 바꿔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럼 전체 인원 몇 명이야? 6명이겠지. A, B 뺐으니까. 그 중에 몇 명? 3명. 그래, 보면 끝이야, 그냥.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 자, 그럼 두 번째. A, B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A, B는 그냥 없는 사람인 셈 치고 몇 명 뽑으면 되는 거야. 5명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전체 인원 몇 명? 6명 중에 5명 뽑으면 끝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A를 포함해. 근데 B는 포함하면 안 된대. 그럼 포함한 인원에 A는 들어가야 되지. B는 없는 사람인 셈 치고 4명 뽑는 거지. 그러면 8명 중에서 A는 무조건 들어갔어. B는 없는 사람인 셈 쳐. 2명을 빼면 6명 남지. 그 중에 몇 명 뽑는 거야? 4명. 그러니까 64.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끝나는 거지. 단순한 얘기잖아. 특별한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래, 이런 얘기들 하는 거야. 그럼 자, 뒤로 한번 넘겨봐. 필수 유형 16번. 남자 5명, 여자 4명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 그럼 16번 문제 또 눈으로 봐봐. 남자 5명 중에서 몇 명 뽑아야 돼? 3명이 필요하지? 그러면 남자 5명 중에 3명이 필요하면 5C3으로 일단 남자 3명을 뽑아놨어. 여자는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돼.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총 몇 명을 만든 거야? 5명을 만들어놨지? 그 5명을 뭐 하겠대? 일렬로 세울 거래. 그럼 곱하기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잖아. 일렬로 세울 거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자, 두 번째. A, B를 포함한 9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거야.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지.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 해야 돼? 사람을 먼저 뽑아야 되잖아. A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리고 2명이 더 필요한 거잖아. 맞죠? 근데 A는 무조건 들어가고 B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 총 9명에서 A 무조건 뽑아놨어. 1명 빼지. B는 들어가면 안 된다며. 또 1명 빼. 몇 명 남아? 7명. 그 중에 몇 명 뽑으면 돼? 2명을 더 뽑아야지. A는 이미 뽑혀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7C로 2명을 뽑았어. 그리고 나서 이 3명을 뭐 하겠다고? 일렬로 줄 세울 거래잖아. 그럼 곱하기 3팩 하면 되잖아. 퍼뮤테이션 굳이 안 쓰고도 풀 수 있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말 의미 자체를, 상황 자체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는 거야. 뽑는다. 무조건 뭐 하면 돼? 조합을 쓰는구나. 그리고 나서 줄을 세운다. 팩토리얼 아니면 퍼뮤테이션을 쓰겠구나. 이제 그 상황들로 나눠서 본다. 라고 생각해라. 됐습니까? 자, 그럼 필수 유형 17번. 문제 한번 볼까? 필수 17번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육각형이 나와 있어. 점이 6개가 있대. 그 중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삼각형의 개수를 찾아 그랬지? 야, 쉽게 생각해봐. 삼각형 만들고 싶어. 점 몇 개 필요해? 삼각형 ABC랑 삼각형 ACB랑 삼각형 BCA가 같아 달라. 같지? 그럼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그냥 점만 3개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6개 점에서 3개 뽑으면 끝이네? 맞아요, 아니에요? 끝났잖아. 그러면 이번엔 대각선의 개수 찾으라 그랬지? 맞아? 대각선 만들고 싶어. 점 몇 개 필요해? 2개. 그러면은 이건 B잖아? 대각선의 개수 A를 찾고 싶어. 점 2개 필요하지?
6개 점에서 2개 뽑으면 될 거 아니야. 맞죠? 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서 빼줘야 된다? 누굴 빼줘야 되냐? 6개를 빼줘야 돼. 네. 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점을 2개 뽑잖아? 이게 만들어질 수 있고 대각선이 만들어질 수 있지. 다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 뭘 빼야 돼? 변의 개수를 빼줘야 대각선만 남겠지? 그래서 이거 빼는 거야. 이해돼요? 네. 네. 이런 식이야. 할만해, 안 해? 할만해? 그럼 뒤로 하나 넘겨봐. 필수유형 18번. 이번엔 무슨 얘기하고 있어? 3개의 평행선과 5개의 평행선을 서로 만들 때 평행사 변형의 개수를 찾으라 그랬지? 네. 야, 그럼 이미 여기는 평행선이다. 이렇게 5개는. 그지? 네. 여기 3개도 뭐니? 평행선이지. 그럼 평사가 만들어지려면 가로선 몇 개 필요하니? 가로로 그려지는 선 2개 필요하지. 이거 3개 중에 2개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가로로 3C 2개를 뽑을 거야. 세로로는 5개의 선 중에 몇 개가 있어야지만 평사가 만들어지겠어. 그래, 5개 중에 2개. 곱하면 끝이잖아. 그럼 가로와 세로선으로 둘러싸는 거잖아. 즉, 가로선을 내가 만약에 얘랑 이거 뽑았어. 세로선은 이거랑 이거 뽑았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평사 만들어지는 거네. 거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선의 개수만 찾아서 뽑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천천히 따라가면 되잖아. 지금 왜? 모르겠어? 응. 여기까지 확인돼요?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해도 된다? 잘 봐. 보고 있냐? 응. 잘 들어야 돼. 중요한 얘기야. 오늘 마지막 얘기이기도 해. 왜? 왜 오야? 자, 여기 교점이 몇 개 보이냐? 5개 있지. 네. 가로로 5개의 점, 세로로 3개의 점 있지. 이거 세로 3개의 교점 중에 2점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 그럼 이렇게 만약에 점을 찾았어. 네. 요거는 가로 5개의 교점들 중에 2개를 선택한 거지. 이렇게 점을 찾았어.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을 가지는 평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도 돼. 확인돼? 교점으로 접근해도 상관없어. 선생님은 지금 처음 설명할 때 뭐 했어? 선의 개수로 접근을 했지. 5개 중에 2개, 선의 개수 3개 중에 2개.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 이 많은 점들 중에, 그러니까 얘랑 연결 짓는 거야. 우리가 삼각형이랑 이런 거 만들려면 꼭지점이 몇 개인지 확인하라고 그랬잖아. 선분도 마찬가지고, 대각선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점의 개수로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해도 같은 얘기로 생각할 수 있어. 편하신 대로 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 딱 얘기를 하자. 더 하면 힘들 것 같고, 여기까지 딱 얘기하고 오늘 숙제 260쪽에서 컷할 겁니다. 확인돼요? 네. 그러면 지금 필수형 19번하고 필수형 20번 우리 안 했거든?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책에는 분할과 분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는 조편성 문제야. 네.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들어도 잘 몰라. 머리가 좀 커야 돼. 머리가 좀 커야 아니 이게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이를 좀 더 먹어서 성숙해지면 좀 어휘력도 늘어나고 알고 있는 배경지도 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건데 이거를 억지로 지금 때려 박으려고 하느니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고 넘어가면 되거든. 그래서 그거 한번 다음 시간에 마저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자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우리 진행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6시 50분에 수업 끝나잖아 원래. 지금 한 4분 정도 넘었는데 혹시 7시부터 뭐 자기 다른 일정이 있어? 한 7시 한 10분에서 20분까지 끝나고 나면 뭐 하는 거 없어?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 수업이잖아. 질문 다 받고 분할과 분배, 조편성 하는 얘기 그거까지 설명할 거거든. 조금 오버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7시 반 전에는 끝내줄게. 무조건 2시간은 안 넘길 거니까 그거 한 번만 염두에 둬.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조합에 대한 얘기 한 거 사실 조합에 대한 성질 자체도 그렇고 공식도 그렇고 이거 한 번에 다 외우려면 되게 빡빡하거든. 막상 외우라고 해도 니네 외우기 힘들 거야. 포인트 2개만 가져가. 첫 번째는 조합이라는 기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의 성질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지.
계산하는 방법. NCR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거랑 NCR이랑 NCM-R이 똑같다는 거 있지. 맞죠? 네. 그거 두 개.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얹으면 NC0이 얼마야? 1. 요거까지 해서 딱 3개. 마지막에 나와있던 성질 있지. 그건 사실 지금 당장 몰라도 상관없어. 우리가 노가다로 풀면 돼. 하면 되니까 안 되면 그 위에 있는 거 3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 파스칼의 삼각형 몰라도 돼.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 내용이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네. 오늘 숙제 어디까지? 260. 네, 거기까지 진행할게요.